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원입니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안을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홈케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세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을 잘 하기만 해도 피부 치료에 훨씬 더 시너지를 내실 수가 있고 민감한 피부도 훨씬 많이 더 진정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안에 대해서 잘 세정해야 된다, 이걸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세게 문지르고 여러 가지를 막 함께 사용하고 이런 행동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산성을 쓰는 게 정말 맞는지, 아니면 뭐 몇 번 세안해야 되는지, 아침에만 세안하는지 저녁에만 세안하는지, 수시로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표면은 각질로 덮여 있는데 마구마구 자극을 주고 세게 문질러도 될 정도로 강하고 탄탄한 조직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서 세안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미 내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조심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세안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꼼꼼하게 세안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메이크업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선크림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되면 더 염증을 유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우려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세척해내는 것, 그렇게 잘 세정하는 방식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안 시간은 대략 1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고, 피부를 세게 누르면서 문지르거나 하는 자극은 최대한 주지 않는 세안 방식이 건강한 세안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을 그래서 찰박찰박 뿌리듯이 세안을 해주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처음에 세안을 시작하실 때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시고 최대한 힘을 푼다고 생각하시고 물을 묻히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세안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세안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한 번 정도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방법들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피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인 피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아침, 저녁 두 번 모두 폼 클렌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사실 옳은 세안의 방법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쌓이는 먼지도 있을 거고 메이크업 잔여물도 있을 거고 사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여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세안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세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면서도 생각보다 피부에 여러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또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정하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사용해 주시고 아침에도 사용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 번 세안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세안을 하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얼굴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자주 세정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피부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탈락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세안하는 것은 오히려 또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몇 번 정도 세안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세안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클렌징 폼을 선택하는지고요. 하나는 그 클렌징 메이크업을 지울 때 어떤 제형으로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의 pH는 5.5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세안제는 4.5에서 5.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 피부는 굉장히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지나도 유분이랑 피지가 막 섞여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너무 건조해서 항상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약산성 클렌징 폼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 피부 타입을 잘 확인하셔서 좀 그 유분감이 진짜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건조하면서 조금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이 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누를 사용하시는 거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비누는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세안제의 제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지우기 위한 제형인데요. 클렌징 밤도 있고요. 크림도 있고 밀크, 오일,
클렌징 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클렌징 오일이 일반적으로는 더 잘 세정된다고 사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일 제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염증이 아직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일 때 오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일에 잔여물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제형은 로션이나 밀크 타입이 되실 것 같아요. 세안제를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내 피부 타입에 맞게 고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화장솜이나 이런 거를 너무 세게 문지르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그것까지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중 세안은 사실 하시는 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선크림을 발랐거나 메이크업을 했거나 했을 때는 2번 세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타입을 이용하셔서 화장을 먼저 녹여내 주시고 그 이후에 클렌징 폼 타입을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폼을 사용하실 때에는 얼굴에 비누를 그대로 갖다 대시면 안 되고요.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신 이후에 그거를 얼굴에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건강하게 세안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안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시는 점은요. 세안을 시작할 때 뜨거운 물을 쓰고 세안을 끝낼 때는 차가운 물을 써서 우리가 모공을 딱 수축시켜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오히려 피부를 더 붉어 보이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의 시작부터 세안의 끝까지는 적당히 미지근한 물, 미온수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렌징 디바이스를 쓰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닥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토너 패드 같은 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클렌징을 도와주는 디바이스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내 피부가 표준에 맞는 딱 정상 피부다라고 하신다면 뭘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민감하시거나 붉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너무 각질층을 많이 탈락시키거나 과도하게 세정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바이스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보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안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무리 없이 적절하게만 세정한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시고 피부를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피부가 호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피부를 아껴준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세안하고 적정한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세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세안하실 때는 피부를 조심조심 다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